지금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략 한 1시간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집중하셔가지고 문제는 한 3문제? 원래 이제 10분에 한 문제씩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이 코로나, 복도체, 전선의 진동과 도약, 애자, 뭐 지중선로 전기 방식 이렇게 있는데 모성보호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복도체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0분 해도 됩니다. 사실 25점짜리는 10분 최소한 10분에 쪼개서 여러분들이 다 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키워드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코로나의 키워드 하면 뭐 파열극한 전이경도 해가지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장점, 코로나 인계전압이 뭔지, 코로나 인계전압 유도하는 것도 따로 25점짜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코로나는 뭐냐?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네요. 무조건. 뭐 하면은 그 설명하고 그림이 나오게끔 여러분 자꾸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원래 그림이 없어도 여러분들 그림을 만들어내셔야지만 됩니다. 왜? 그래야지 그 그림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야지 그 내용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도체고요. 도체에서 1cm, 요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졌죠. 여기에서 1cm간에 있는 동안에 요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전이경도가 그거 이상, 요런 파열극한 전이경도 이상이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코로나 현상이 발생된다. 그럼 코로나는 뭐냐?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돼서 얇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그걸 이제 불꽃 방전 일보 직전에 국부 방전이라고 했죠. 부분적인 방전 현상이라는 얘기죠. 코로나 발생 인계전압을 이렇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전이경도를 가지고. 어차피 이게 전압이라면서요, 전압. 그 전이경도가 얼마에 되느냐, 파괴되는 부분을 21.1kV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면은 24.3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저번에. 요거는, 선로정수와 코로나. 몇 장이죠? 4장. 이제 나오시네요. 그 4장의 선로정수와 코로나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참고 자료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G는 R분의 EQ, 전하량 가지고. 그 다음에 C 성분이라고. 전하량 하면 뭐라고요? 전류가 나오고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되고 거기를 역기전력에서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은 볼테이지 폼 메터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21.1을 넣어가지고 딱 하면은 얘가 사실 48.6입니다. 48.6이 나왔는데 그거를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왜? 2R로 해가지고 이걸 D로 만들기 위해서. R이 반지름이거든요. 24.3 D M0, M1, D, 로그 11m를 R D에서 이 D로 만들기 위해서 2R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48.6이 아니라 24.3으로 된 겁니다.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흐름은 여러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M0, 표면 상태 개수. 표면이 어떻게 되냐. 매끄럽다 1.0, 좀 거꾸럽다 0.8. 날씨 개수, 일기. 뭐 비가 오면은 뭐 0.8, 우천이 있었을 때 0.8, 나머지는 뭐 1.0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도 써주시고 델타 상대 공기 밀도 273 플러스 T분의 0.386이죠. 386B 이게 6이 아니라 386 이게 273이죠. 예? 273 플러스 T분의 0.386B 자꾸 안 헤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것들이 얘 배수보다 얘 배수가 더 크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나중에 코로나 장애, 소성부 소유진, 소음, 손실, 부식, 소레이터, 유도장애, 진동. 자, 손실은 뭐냐, 그죠? 피크의 실험식. 241 나누기 델타분의 F 플러스 25분의 2D분의 D, E0 마이너스, E-E0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게 이제 피크의 실험식이 요건데, 자꾸 제가 헷갈리는 거죠. 저기 아까 거기는 킬로볼트고.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게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킬로미터 라인 막. 얘나 이제 같은 개념인데 쟤는 전압이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죠. 전력량을 P가 요만큼 손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피크라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P 해놓고 여기 241 델타 F 플러스 25 D 이거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잘 안 나옵니다. 241에 나오는데 241 25, 241 델타 F 플러스 25 루트에 D 나누기 2D. D 하니까 이게 D가 스몰 D인지 라지 D인지 또 헷갈리죠. 예? D 나누기 2D. 2 마이너스 2 제로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3 곱하기 10의 5승 있었죠? 그게 광속도 나올 때. 이건 10의 마이너스 5승, 손실. 어떤 건 10의 8승, 어떤 건 10의 9승, 어떤 건 10의 3승.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하는 수밖에. 말로 계속. 전이경도가 21kV를 넘으면 교류전압의 반파마다. 이걸 그림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교류전압의 반파마다. 반파니까 여기서부터 지직, 여기부터 지직. 이런 그림을 옆에다 그려주셔야죠. 다. 설명하기 좋은. 나중에 다른 답안지를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냐? 키워드부터 먼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짜겠다. 아, 코로나가 나오면은 파일극간 전이경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코로나 인계전압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리고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소선부 소유진을 가지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책, 목표가 이하반을 설명하고 이제 나는 끝내겠다. 이런 그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딱 이제 잡아놓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 답 이런 식으로. 복도체죠. 복도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복도체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복도체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복도체를 채용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런 컨셉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쓸 거야. 근데 문제가 약간 꽈졌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애운 사람들은 문제를 약간 까버리니까. 근데 이해한 사람들 여기에는 요거 좀 갖다 쓰고 저거 좀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얘기했죠. 그 음식을 뭐 만들려고 그러면 만드는데 갑자기 재료 하나 갖다 놓고 요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못 만들까. 근데 그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여기다가 뭐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막 만들어냅니다. 이 맛을 살릴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해봐야 된다. 요리도. 이것도 뭐 어떻게 되냐? 많이 해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 답 위주로 일단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 답안지를 쓰세요. 일단 기본 답안지는 써야죠. 그러고 나서 응용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그때 막 문답식으로 요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면 거기도 이거를 넣어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잡아진다는 얘기죠. 자기가 잘 몰라도 자꾸 흐름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 흐름을 익숙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잡음방해, 통신선 유도장애, 소리액터의 소능력 자. 여기 보시면 잔리전리의 유효분이 증가해서 소형능력이 저하된다. 전선의 부식이 촉진된다. 그럼 아까 부식이 왜냐? 초산이 만들어진대. 왜 초산이 만들어지냐? 아까처럼 그 공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가 만나면서 여기 부식이 발생되면서 아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산소하고 질소들 있죠. 그 성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크는 수소를 발생시킨다. 여기 뭡니까? 오존 및 산화질소가 공기 중에 수분과 결합하고 뭐가 발생됐죠? 여기 HNO3 수소가 들어갔죠? H 아크 때문에 수소가 생긴 겁니다. 그 아크가 질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서 이 초산이 만들어지니까 초산은 뭡니까? 산은 녹이죠. 녹이니까 부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진동 소음 뭐 이렇게 나죠. 복표가 이하반 복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가선근구 개량. 왜? 아까처럼 뭔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데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가선근구 같은 거 튼튼하게 잡아주거나 아니면 뾰족뾰족한 부분을 매끄럽게 해주거나 표면을. 그리고 이격거리를 증대하거나 아킹온 등을 통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졌죠. 그건 뭐냐? 얘가 터지지 말라고요. 오히려 이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죠.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 뚜껑 고장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딸랑딸랑 하면서 압력을 적당하게 빼주지 않습니까? 반도체 유학을 통해서 어떻게 표면을 이제 더 매끄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반도체니까 절연을 시키는 거지 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격거리를 늘린다는 얘기죠. 애자에서 반도체 유학을 사용한다는 게 애자는 이렇게 주름이 가 있다면서요. 주름이 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늘려지는 거죠. 굵은 전선 쓰면 좋은데 문제는
돈이 올라가죠. 전선이 굳게 쓰면. 그래서 전선이 굳게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복도체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전원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돼요. 복도체 사용. 두 가닥이 있어서 하게 되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상승한다. 요 수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오면은 어떻게, 인계전압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계전압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열극한 전이경도로부터 인계전압이 나오니까 그게 먼저 나오는 거죠. 코로나의 정의하고 파열극한 전이경도 하고, 파열극한 전이경도, 코로나 인계전압 그 계산한 방식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힘들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것처럼 간단하게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결론식이라도 21.1kV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다. 요 정도 흐름만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알면은. 대부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넣어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거 수식 유도하는 것까지 쓰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 키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키워드. 소선부 소유진 목표가 이하반. 요걸 써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설명을 많이 해주는 부분. 왜? 딸랑 그 키워드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설명하면서 그 옆에 그림 하나씩 그려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되니까. 왜? 키포인트는 그거니까. 코로나. 그럼 코로나에 대한 것들 다 적어줘야 되죠. 가선분구 계량. 특정 분구에서 전이 경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쪽에 전이가 몰리니까 방전이 되는 거죠. 완만한 부분은 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집중이 되는 거죠. 도전성이 있는 부분에 실리콘, 반도체 유압을 사용해서. 그죠. 전기가 잘 흐르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죠. 코로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거죠. 그 뭡니까? 그 기름칠하는 거하고 똑같죠. 미끄러져서 잘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반도체 유약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왜? 반도체가 뭔지 모르면은 이거 기름 발라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킹은 아킹이 뭐라고 이렇게 삐쭉하게 태어나서 요쪽이 아니라 요쪽으로 타고 넘어가게끔. 아까 그리고 요것들도 전이분포를 균등하게 한다고 했죠. 근데 그 방면도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뭔가 사고 났을 때 애자가 터지지 않고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전이분포를 균등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왜? 그래야지 코로나 부분에서 전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면서요. 이걸 없었을 때는 어느 쪽에 밑에 전선이 있습니다. 밑에 많이 걸릴까요? 위에 많이 걸릴까요? 전선은? 예. 전선 밑에. 그렇죠. 밑에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균등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이렇게 좀 집중이 되니까 그걸 펴주기 위해서 초안을 달게 되면. 애자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많이 걸린다. 여기도 끝에 걸린다. 그럼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걸리게 해서 요걸 하게 되면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끝에가 걸리긴 한데 요런 부분들을 좀 올려주고 얘런 부분 낮춰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데도 이런 그림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소한 거라도 얘를 그려주고도 전이분포를 균등하게 한다. 이거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걸 그리신다든가 차라리. 두 개 다 그려주면 더 좋고요. 복도체 채용 장단점. 복도체가 뭐냐 이거죠. 정의가 뭐냐 이거죠. 도선이 한 상에 몇 가닥 이상 있는 걸 복도체로 한다. 그러면 1호사는 2도체, 3, 4호는 4도체, 7, 6호는 7도체인가요? 6도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외웁니다. 그냥 1호사. 5를 반대하면 2 아닙니까? 3, 4, 5. 가운데 4가 있으니까 4죠. 7, 6, 5. 가운데 6이 있으니까 6이죠. 이렇게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하게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 정도로 어려운가, 이게? 그러니까 막 그 배열에서도 뭔가 의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안 외워지니까. 아까 2, 3, 4, 4, 5, 6 외우라고 해요. 2가 뭐였죠? 개폐서지 쪽에서. 직접 접지에서. 비접지에서 4배. 개폐서지에 대한 배수가, 이상전압에 대한 배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4, 5, 6이라고 해요. 4.8, 5.7, 6점 몇 나왔죠? 2.8, 3.3, 4.0 기억나시나요?
그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하는 거야. 2, 3, 4, 4, 5, 6, 2.8, 3.4, 4.0. 4.5, 4, 5, 6은 모릅니다. 왜? 계산하면 됩니다. 2.8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그 다음 뭐? 2.414. A, B, C, D.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얼마였죠? 2.8 옆에가? 여기 이제 또 나눠지죠, 이렇게. 여기 2.8, 3.3, 4.0, 여기 A, B, C, D에서, 예? 이상전압에 대한 배수, 여기 갭배 써지고, 이게 상용집하고, 여기 얼마였죠? 1.3, 얘는 1.82, 얘는 1.82, 이제 생각나시나요? 여기 얼마 나왔죠? 1.36이 나왔고, 이게 1.91이 나왔고. 그냥 애우셔야지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답안지 써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몇 시간 됐습니까, 이거? 답안지 애우시라고, 꼭 애우시라고. 근데 요거는 그러면 생각나시겠죠? 계고가상. 예? 뭐라고요? 무유변. 영춘고. 해부자. 012. 예? 이건 생각나시죠? 이거, 한 10번 이상 했으니까. 아까는 그거는 제가 10번 이상 안 했습니다. 왜? 그거는 해도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애우는 수밖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드리면 본인이 좀 애워집니다. 나중에 이상전압하면, 내부 이상전압은 그 표 들어가야 된다고, 반드시. 수치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면 더 좋죠. 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수치까지는 조금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치까지는. 자, 장점. 실리손코. 시료저항이 증가한다. 예? 시료저항이 감소한다? 실리손코, 정진소, 뭐, 이렇게 또 애웠었죠? 리액턴스는 감소한다. 송종능량이 증가한다. 코로나가 억제된다. 시료저항이 감소한다. 왜?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됐으니까 시료저항이 감소할 거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리액턴스를 봅니다, 먼저. 시료저항이 감소하고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왜? 리액턴스 감소하니까 시료저항도 전부 다 감소하겠죠? 예? 그럼 리액턴스가 늘어났으니까 캐피시턴스는 늘어난다. 정종능량이 증가한다. 정종능량이 증가하니까 송종능량도 증가한다. 실리송. 그 다음 코로나가 억제된다면서요. 정종능량 증가하고 코로나 인계전압이 상승한다. 왜? 요 등가 상간거리가 늘어나니까 복도체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케이블은 면적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요 사이에 이 면적으로 보게 되면 등가 상간거리는 늘어난다고, D값이. 요것도 0.386B는 다 틀린 걸 썼네요, 지금. 표피효과가 감소한다. 허용전류가 증가한다. 왜? 가운데로 이렇게 흐른다면서요, 지금, 전류가. 예? 가운데로 전류가 안 흐르죠? 왜? 주변에 자석이 여기 간이 뭉치기 때문에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그 표피효과 때문에 면적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조그만 걸 하게 되면 그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용전류가 늘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면적 대비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 교류저항도 적다. 단점, 정진소. 정종능량이 커지니까 문제가 생겼죠. 진동이 생기겠죠? 그게? 진동이 생기겠죠? 서스판 진동이라든가 스티킹, 붙이는 거. 그런 것들. 예? 갤러핑. 아까 얘기했죠. 갤러핑은 어떻게? 착설의 빙하. 이게 학설이 아니라 착설. 눈이 붙어가지고, 착해가지고. 왜냐면 꽃처럼 만들어지네. 눈꽃이라는 얘기는 빙하가. 빙수는 뭡니까? 여러분들 팥빙수, 팥하고 얼음빙하고 물. 이거죠? 물을 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팥을 넣어가지고 먹는 게 팥빙수죠. 예? 예? 고드름의 부착, 상승률의 착빙. 빙이 붙었다 이거죠. 빙. 얼음빙자. 예? 얼음입니다, 얼음. 그러니까 갤러핑은 뭐냐? 얼음이 붙어가지고 그게 날개처럼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갤러핑. 그리고 뭐 슬리트 점프는 그 얼음이 떨어지면서 탈락이 되면서 튀어오르는 거. 그 슬리트 점프. 섭수만 진동. 이건 아까 두 대, 한 2도선이 가다가 호류 중에 소도체가 막 이렇게, 와류가 형성돼가지고 한다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공기 중에 진동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칼만 와류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있으면 그 옆에 한 수미터 정도, 얘가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진동을 하려면 수미터.
보통 한 5에서 뭐 7m 이렇게 나오죠. 그럼 풍력이 돌기 위한 최소 조건도 한 6, 7m 정도의 초속 바람이 불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얘가 돌아가죠, 쇳덩어리가. 초속 6, 7m는 이제 보시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위험한 부분이죠. 아주 위험하지는 않고요. 좀 흔들리는 정도는 됩니다. 이제 초속 이제 30m, 20m, 30m 되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20m까지는 상관없고요. 이제 30m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태풍이 나오는 거죠. 30m, 40m 이런 게 이제 태풍입니다. 그때는. 가누기가 힘들죠, 몸이. 순간 초속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태풍이 왔을 때 순간 초속이 있고 평상시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제 지붕 막 날아가는 거죠, 그때 보면. 제주도 같은 거 지붕 날아가고 하죠.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하냐. 유리를 다 막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태풍, 뭐 윌리, 뭐 여러 가지 타이푼, 뭐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허리케인. 나오는 지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적도지방에서 증기가 되면서 그게 발생하는 건데, 북극지방하고 이런 온도차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 녹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다 막아놔도 어떻게 됩니까? 집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 앨리스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걔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왜? 집이 뭐 단층짜리 이렇게 넓게 전놨는데 집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보면은 지붕만 남아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집 날아가면 자동차도 막 뒤집어 있고 나무한테 뿌리째 뽑혀 있고, 예? 실제로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다행이죠.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은 이제 지진이 조금 약간 세스믹, 시스미라고 하거든요. SEIS 뭐 믹. 일본 쪽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지진도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거든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면 얘가 그냥 쑥 주저앉아 버려요. 도미노처럼. 거기에 횡파, 뭐 종파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예? 우리나라 건물들이 이제 지진에 맞게 이제 설계된 건물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옆으로 흔들리면요, 그냥 우당탕탕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일본 같은 것도 지진에 잘 설계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게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 때 걔네들이 막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각 같은 거 막 다 무너져 버리고. 전선의 진동 및 도약. 이제 나왔죠. 수미터 정도의 밑붕이 전선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을 볼 때. 이거 하면 이제 그림이 나와야죠.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직각에 가까운 방향을 볼 때 그 전선의 배후에 뭐라고 해? 이런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이 때문에 전선이 수직 방향으로 고유로 작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걸 뭐라? 칼만와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 보고 여러분들 그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대신 본인이 이해를 하셨으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상하 또 진동을 한다. 이게 진동 현상이죠. 그래서 실측이 하면은 1m일 때 얘는 파장은 23cm. 그러면 여기 1m만 불어도 얘가 파장이라는 게 어떤 변화라는 얘기예요. 변화예요. 공기도 파장이 이렇죠. 왜? 여러분 목소리도 공기 중에 이게 파장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도 다. 레이저도 파장입니다. 그게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레이저 우리가 쏘죠? 그런 거 잘못 맞으면 실명합니다. 왜?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눈에 맞는 순간 그 에너지가 눈에 홍채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레이저 같은 건 출력이 약한 걸 쓰라고 하죠. 출력이. 그 에너지의 양이 작은 걸 쓰라는 얘기예요. 출력이 약하니까 멀리 못 가는 거죠. 근데 중국대 쓰게 되면 얘, 잘 보인다, 좋은데 이거 위험하다 이거죠. 어른들은 괜찮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 잘못해서 맞았을 경우, 이런 것들이. 옛날 같은 거 보면 이거 가지고, 이번에도 그 광저우에서 얘네들 레이저 가지고 막 장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거죠. 중국산이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예? 요거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10만원인데. 이거 하나가. 예? 3M. 10만원. 근데 이제 파장은 이제
좀 세긴 한데 안정된 상태에서 세게끔 만든 거죠. 비쌉니다, 의외로. 얘가 그때 8만원인가 10만원인가 줬는데. 중국산 사면 10,0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안전성 때문에 그냥 저걸 산 겁니다, 그냥. 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63빌딩은 안 흔들릴까요?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고 하는데? 다 흔들리죠. 63빌딩은 그렇게 흔들리면 저기 롯데 저기 한 120m, 7m인가? 그거 안 흔들릴까요?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기차를 똑같이 타고 가면은, 밖에가 움직이는 거 아는데 사실 자기도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근데 그걸 모르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유 진동수, 풍압에 의한 진동수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써야 될까요? 모르면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답안지를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뽑아내는 훈련. 여러 가지 답안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안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시죠. 시간이 없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보내주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예?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오늘 배웠을 때 그것만이라도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시간 없습니다, 저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눠드렸던 게 있죠. 그것만 들고 있으면 하루에 쪼개서 그것만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것만. 한 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 양면으로, 8페이지 한 장으로 만들어드렸죠. 일부러 들고 다니면서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칼라까지 다 넣어놨죠, 빨간 펜으로 쫙. 중요한 부분. 그냥 저는 이거 책꽂이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아까 보니까 출력하셨던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읽는 겁니다,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속에 이게 밴다는 얘기죠. 예? 예, 제가 옛날에 군대 갔다 와서 피라미드도 이렇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군대에 있던 친구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데려갔더니 여자는 많더라고요. 예? 여자 많은데 딱 집어넣었더니 못 나가게, 예? 문 있으면 저 문 끝쪽으로 해놓고 여기는 다 그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으니까 못 나가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화장실도 같이 가고, 3일짜리 교육 중에 제가 첫째 날은 딱 끝나가면서 다음날 오라고 알았다. 다음날은 온다. 둘째 날 되면 나 그 다음날은 안 온다. 그래가지고 딱 이틀만 갔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틀째 듣다 보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런가?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는 얘기죠. 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력 없는 부분은 없다, 결과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계속 넣고 해야 되면 됩니다, 이것도.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4시간 여러분 저하고 똑같죠. 잠자는 시간을 줄이든가, 아니면 평상시 때, 다닐 때, 지하철 다닐 때 이거 보시지 말고요. 그냥 그때 그거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한 번이라도. 저도 시간 없어도 아침에 오면서 이거 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왜? 예? 사실 피곤하면 안 보게 되거든요. 좀 옛날보다 좀 귀찮아졌습니다. 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좀 바꾸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거 하다가 다음번에 가면은 똑같은 책 보면 제가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교육 교재를 바꾸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교재를 바꿔야지 한 번이라도 더 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책을 제가 안 본 건 아닙니다. 다 봤는데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대충 봅니다. 저도 사실 보여지는 부분만 보게 되죠. 사람이니까 눈에 좋은 쪽, 먹기 좋은 쪽만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하는데 옆에서 누가 이것도 좋습니다 하면은 그것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거 다 보시지 말고요. 거기서 일단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한번 적어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답안지 보고 일단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이제 이거는 이 부분 좀 더 들어가야 되고요. 뭔가 요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간 좀 봐주세요 그러죠. 이거 부족한 것 같아. 이거 좀 더 넣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서 옆에서 보고 여기는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들어가십시오. 근데 답안지를 똑같이 쓴 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런 걸 느꼈냐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답안지 똑같이 베껴가지고 써서 가져갔거든. 참 잘하셨어요. 속으로는 그 사람이 욕했을 것 같더라고요. 너 참 열심히 베꼈구나.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연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일단 베껴버리자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모를 때 일단 베끼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베끼면서 써보면서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뒤집어 놓고 한번 베꼈죠? 뒤집어 놓고 한번 다시 써보시라는 얘기죠.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요. 뒤집어 놓고 쓰면은 이제 자기가 써지는 게 있겠죠.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30%? 50%? 알면 50% 쓰겠죠. 대부분 10%도 못 씁니다. 그냥 처음 보는 거는. 그걸 이제 여러분들 50% 될 때까지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자꾸 얘기하는 게 아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 30%에서 50%는 씁니다. 예? 왜? 배치는 마치니까. 개념이라는 건 벌써 3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형태는 가져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잡고 여러분들이 50%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이제 70%, 100% 쓰는 것들은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걸 해드리긴 힘드니까. 자, 보시면 이제 방지대체, 키워드 뭐라고요? 5글자? 바로 나와야죠. 아톡스, 베토. 아는 뭐라고요? 아모로드, 아토, 스톡 브릿지, 스페이스 댐퍼, 베이트 댐퍼, 토셔널 브릿지. 이건 제가 해온 거고요. 일단 제가 해온 걸로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저만 보고 쫓아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애워지니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여기 뭐라고요? 스톡 브릿지 댐퍼, 토셔널 댐퍼 같이 썼습니다. 얘는 아모로드, 아토, 베토. 저는 그냥 그 옛날에 그냥 그렇게 애우다 보니까 그냥 애운 거고요. 여러분들 베스, 베스 뭐 여러분 순서대로 배우십시오. 근데 차이점은 스톡 브릿지하고 토셔널 브릿지는, 스톡 브릿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셔널은 여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못 보고 중국 출장 갔을 때 토셔널 댐프를 봤다 그랬죠. 저도 지나다니면서 뭐 있으면 막 눈으로 봅니다. 사진 찍고. 근데 그걸 한번 보면은 머릿속에 저거 오래 간다는 얘기죠. 난 토셔널 댐프라는 걸 못 봤는데 중국 갔더니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톡 브릿지 댐프는 몇 개 달려있습니까? 뭐 2개 정도 보통 달려있습니다. 하나 내지 2개. 3개 달린 건 제가 못 본 것 같고, 3개를 봤었나? 거의 1개 내지 2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린다? A 지점, 뭐 3분의 2 A 지점, 이렇게 책이 나와있죠? 그렇게. 진동을 흡수하는 거니까, 이게 많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2개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진동을 흡수를 해줍니다. 경간에 따라서. 장경간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렇죠. 250 나오면 됩니다. 일단 표준경간에 250m를 더한 게 장경간이다. 일단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250. 그게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아토스, 베토가 나오고, 아가 뭐라고요? 아모로드. 아모로드는 여기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이 도선이 있으면 도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 이렇게 해서 잡아준다, 이렇게 잡아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끝에. 그게 아무래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다른 사람 그림을 보시고, 저도 이렇게 막상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런 거는 그림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자꾸 연습하셔야 된다. 아톡스, 스페이스 댐퍼. 아까 그림 그렸죠? 베이트 댐퍼 그림 그렸고요. 다 여기 그림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도약.